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지난주 FOMC 등 슈퍼위키를 소화한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연준이 신뢰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GDP 확정치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상승과 하락의 촉매가 될 재료들은 있기 때문에 한 주의 계획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은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선생입니다. 자, 일단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주 정도 일단은 남았고요. 2023년 어떻게 매매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은 사실상 금리, 22년과 23년은 금리 인상의 시즌이었다라고 하면 24년은 금리 동결의 시즌 플러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모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한 주를 좀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시황 그리고 상품별 전략 챙겨볼 예정이고요. 방송 끝에 또 기초 체력을 높일 수 있는 차트 강의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언제든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글로벌 시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18일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투표권을 가진 굴스빅 총재와 내년 투표권을 가진 보스텍 총재가 연착륙을 언급했습니다. 굴스빅 총재는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긴 이르지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말했고 보스텍 총재는 예상보다 빠른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으며 내년 3분기 중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중 2차례 이하를 예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에서 늘리는 것과 동시에 금값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은 자료를 통해 연준의 우호적인 정책과 달러의 약세가 금값 상승을 도울 것이며 중국과 인도의 강력한 소매 수요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을 오가는 대형 선박 2척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장기화될 경우 수에즈 운하 통항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달러와 약세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시장에 전반적인 압력을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이사이자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인 페테르 카즈미르가 너무 이른 완화는 오랜 긴축보다 위험하다며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지만 독일 최대 은행 코메르츠방크는 유로존 구매 관리자 지수의 위축 국면이 ECB의 금리 인하 전망을 촉발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에디쇼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상품별 전략 챙겨보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살펴보시죠. 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20% 올라가면서 16,85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시 40분경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내려오는 흐름을 또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인데요. 지금 양봉을 또 출현을 해주고 계속해서 좀 16,852포인트 선을 지지받으면서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조금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프리장에서 어떤 전략 유효하게 될지 이슈 해석과 함께 정확한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먼저 상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강보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이 좀 유리해 보일까요? 일단은 매수, 매도, 관망 셋 중이 아니고 네. 매수, 매도, 관망, 대응 이렇게 하면 대응. 예, 대응의 포인트로 제가 일단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이 얼마 안 남았고 11월 말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부터 1월 초까지는 월가에서도 휴가 시즌이고요. 거래량이 별로 많이 터지지 않는 전통적으로 원래 그런 시즌인데 지금은 또 전고 라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플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사가 나오든지 간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액션은 어느 쪽인가요? 매수 쪽으로 일단 좀 흘러가고 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 분석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3번이란 단어는 쓰지는 않았고요. 한 0.75, 0.9 정도 일단 얘기를 했죠. 0.75라는 것은 0.25 기준으로 3번의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논의된 바 없다라고 FOMC 위원이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보시듯이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이슈 말씀하셨을 때 네. 22 같은 경우에도 리가르드 총재와 다른 위원들 간의 발언이 굉장히 좀 상이합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이냐. 사실은 경제라는 것이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전통적인 데이터를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 움직임은 매수 쪽으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래도 조금 유리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죠. 지금 16,887 라인까지 일단은 찍었는데요. 꿈의 17,000대, 그죠? 본 일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 4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0포인트를 갈지 안 갈지가 큰 이슈가 됐는데 불과 한 5년도 안 돼서 17,000포인트를 가는지 안 가는지가 지금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7,0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이 포인트를 일단은 찍을지도 굉장히 좀 관심사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지금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한 이런 그런 상승이라고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크게 일봉상으로는 해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고점인 16767 라인을 일단은 넘어섰고 위에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매물대가 없다라고 하죠.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물대가 없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따가 강의에서도 좀 한번 해드릴 건데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일단은 달라요. 뭐냐? 매도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매수 매도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 매수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와 매도장에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하고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히 PDP로 설명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대응의 영역으로 일단은 봐야 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는 지금 일단은 시장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프리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죠. 자, 오후 5시부터 유럽장인데요. V자 반등 하나 빼고는 거의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이런 프리장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첫 번째 주요 시간대 매매입니다. 주요 시간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아장, 그 다음에 유럽장, 그 다음에 뉴욕장 전후해서 지표 발표 전후죠. 요 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는 걸 제가 밑에 보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마음 다 잡으시고 내동매매 안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일단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나스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항상 분봉상의 대응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이따 11시 반에 장 한번 시작하면 그때 좋은 자리 있으면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현재 대응의 영역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혼자서 대응하기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성경 마스터님과 매일매일 하나씩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은 그러한 시각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와 주셔서요. 시각을 넓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성경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2.74%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3.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탄력 계속해서 좀 유지해주면서 더욱더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1시 58분경을 기점으로 장대 양봉이 2번 나와줬고요. 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73달러 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울기가 지금으로서는 가파르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2.79%라는 강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지금도 양봉을 또 부려주려고 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일에 대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슈 해석과 함께 상승과 하방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포지션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지금 강한 탄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프리장에서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는 어느 자리가 좀 유리해 보일까요, 마스터님?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오일 골드 마찬가지거든요. 상품군을 단타 치시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중기 수익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보죠. 오일 같은 경우 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66.70 라인 정도, 66.70 라인을 일단은 지지를 하는지 보셔야 돼요. 일단 보셔야 되고 오늘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뭐냐면 어저께 또 제가 일요일날 주말 특강을 통해서 차트 강의를 오랜만에 차트 강의 원래 잘 안 하는데 한 3개월 만에 차트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봉이 형성이 될 겁니다.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한 봉이 형성이 될 거예요. 오늘 일단 양봉으로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21선을 뚫는 양봉으로 맞춰도 상관은 없는데 내일은요. 내일은 이게 다시 밑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단은 확률적으로 음봉이 나와줘야 돼요. 일봉상 음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일봉상 음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눌림은 조금 줄 가능성은 있으나 다시 한번 62.71 라인, 62.71 라인 근처로 가는 일단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달러에서 뭐 음봉의 종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도 67달러까지는 약 300T가량의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룸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이따가 제가 기본적 분석에서도 한번 이따 PDP 사용해서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다시 어저께 내용을 상기를 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 양봉이 나와도 상관없다. 단 내일은 음봉이 무조건 나와야 하고 이 음봉이 형성될 시에는
전저 라인이 62.7 하나 라인이죠. 67.7 하나 라인을 하나 라인의 근처에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상기해 주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판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에 대한 전략 같은 거는 중기 스윙으로 담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골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골드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지만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19% 올라가면서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 203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출렁거림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23시 01분경쯤에 2041달러 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내 바로 음봉을 출현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38달러 선을 지지받고 빠르게 또 올라와 줬고요. 다시 한번 2039달러 선에서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해 줄지 아니면은 다시 보합권으로 또 아래로 또 내려가게 될지 이 부분 골드와 함께 단기 상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지금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역시 오일과 비슷한 전략을 챙겨주실 예정일까요? 골드는 제가 전략을 챙겨드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매합니다. 차트 일단 보면 사실은 뭔가 이제 해답을 드려야 되는 위치에 제가 있기는 한데 네. 골드는요 완전히 100% 대응의 영역이라고 여러분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자, 골드를 사실은 이제 그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내일 또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2049 라인, 2049입니다. 39가 아니라 다시 찍을게요. 2049 라인입니다. 2049 라인 여기죠?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500틱 이상 수익을 냈어요. 자, 여기에서 매도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이 주에 12월 첫째 주에 출연한 거를 다시 상기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12월 첫째 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그 골드 전략 내용을 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일단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전형적인 설거지 라인의 어떤 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으로 치자면 그래서 2049에 일단은 들어가서 500틱 이상 수익을 내고 일단은 본청 찍고 지금 나왔습니다. 500틱 일단 수익을 냈고요. 하지만 지금 상승의 기운이 자 쭉 보면 자 상승의 기운이 있죠. 상승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디고 조금 힘이 붙였습니다. 사실은 여기 일목선이죠. 1960에서 1970 라인까지는 일단은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일단은 반등을 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애매하다는 상황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5일선과 21선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에 5일선과 21선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제 소위 제가 얘기하는 꽈배기 라인입니다, 여러분. 5일선과 21선이 위아래로 서로 교차하는 꽈배기 라인이에요. 이 꽈배기 라인이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생기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고 어떤 추세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봉상으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봉상으로도 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렇죠? 캔들이 길고 꼬리가 길고 5일선과 21선이 계속 크로스로 교차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의 추세를 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고 뭐 여기에서 매도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꿈의 매매이기 때문에 그 꿈은 깨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꼬리들이 길고 캔들이 길고 일봉상으로도 딱 보시면 차트는 제가 항상 직관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매수 차트입니까? 매도 차트입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매수 차트냐, 매도 차트냐를 얘기하실 때는 누가 봐도 자, 이 영역에서 누가 봐도 매수 차트고, 그렇죠? 자, 이 영역에서는 누가 봐도 매도 차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영역에서는 매수냐 매도냐를 따질 수 있는 차트의 어떤 모양, 이평선의 기울기, 각도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골드를 무조건 대응하셔야겠다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대응이고
12월 말까지는 상품군 같은 경우는 크게 건드리지 않는 게 여러분들 계좌 지키시는데 아마 유용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는 무조건 대응 혹은 12월 말까지는 거래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 대응의 영역으로 담아봤습니다. 노란 쪽 들어오셔서 이렇게 안전한 매매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성견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꿈의 수에 가져갈 수 있을지 마스터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해 주실 걸 많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어떤 강의일까요? 자, 어저께 제가 주말 특강 일요일마다 하죠. 네. 무료입니다. 공개 방송이고요. 밑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주말 특강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제가 차트 강의를 사실은 잘은 안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은 어떤 한 주의 흐름, 그리고 한 주의 지표,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일단 위주로 해드리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1년에 몇 번 안 하는 차트 강의 일단 좀 했습니다. 차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수익률 나온 걸 일단 보셨을 건데, 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뭐 2600틱, 3000틱, 그죠? 맞아요. 3000틱, 꿈의 3000틱, 2600틱 처음 보셨을 건데, 어저께 이제 그 주말 특강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월 하고 12월 공식적으로 약 8000틱. 8000틱 일단은 이제 공식 수익이 나서 수익 매매가 일단은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진짜 처음 보실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타점. 타점과 뭐 청산, 그렇죠? 청산이 일단은 중요한데요. 타점과 청산이 중요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윙 전략으로 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타점이나 청산 타점이 1순위가 아니고 뭡니까? 홀딩 능력이에요. 홀딩 능력. 무슨 얘기냐? 항상 뭐 현물하시는 분들은 주가도 그렇고요.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눌림이라는 걸 줘요. 눌림을 쉽게 말씀드리면 물량 뺏는 겁니다. 물량 뺏기. 네, 물량 뺏기. 자, N자형 패턴을 제가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N자형 패턴은 뭡니까? 자,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타시든지 여기에서 타시든지 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치면 항상 이 눌림 구간을 주게 됩니다. 눌림 구간을. 그렇죠? 이 눌림 구간을 주게 되는데 이 눌림 구간을 어떻게 돼요? 견디셔야 돼요. 견뎌야 어떻게 됩니까? 견뎌야 더 크게 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쭉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손실을 입게 되지만 이 손실과는 별론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방향을 잘못한 거고
눌림을 견뎌야 뭡니까? 더 많이 간다.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매수를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요 고가 부분에서 일단 들어가시고 물량 뺐을 때 뭡니까? 물량을 뺏기죠. 컷을 줍니다. 물량 뺏기고 나서 다시 날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고 매도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매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리다가 기술적 반등 주고 쭉 내리죠. 근데 뭡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뭐예요? 소위 얘기해서 털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물량을 뺏기게 됩니다. 이 홀딩 구간을 일단은 견디셔야 되는데 이 홀딩 구간은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있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를 견디고 못 견디는 건 내가 예를 들면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위 얘기해서 견디고 내가 우리가 이제 네. 그 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전문 용어로 네. 내가 어떤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5틱, 10틱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그냥 클릭해버리는 그런 심장들이 뭡니까? 여기에서 털리느냐? 전사의 심장은 안 털리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신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신법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신법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거 극복이 안 됩니다. 극복이 안 돼요. 당연하죠. 내가 조금만 불안해도 청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길게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신법의 문제는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럼 좌절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신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로서 풀면 돼요. 기술로서 풀면 내가 전사의 심장을 가졌든 안 가졌든지 간에 뭡니까? 홀딩 능력이 배양이 되는 것이고 수익 구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걸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어저께도 주말 특강에서 제가 차트 교육을 일단은 이런 주제로 시켜드렸다는 거죠. 네.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여기입니다. 자, 내가 여기에서 운이 좋게 뭐 제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죠. 수령과 발상 기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해요.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청산 라인,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일반 분들은 어디에서 청산을 하느냐? 여기에서 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위에 21선을 뚫으면 여기에서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뭡니까? 본청에 그냥 나오십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여기를 잘 견뎠다 하더라도 여기 보이시면 21선을 이탈하는 봉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 올라오니까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청에 수익을 다 반환하고 본청에 찍을 수밖에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여기에서 그냥 청산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청산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청산을 해버리시니 수익을 얻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길게 수익을 못 빼시는 거거든요. 여기는 청산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니고 여기는 뭡니까? 홀딩을 해야 되는 라인이다. 자, 보시면 제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이라고. 네.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왕초보 교육부터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와서 눌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눌림 표현, 눌림. 자,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일선에 대한 해석과 21선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매일매일 해드리는데 5일선은 뭐냐면요. 5일선은 강한 추세예요. 매수든지 매도든지 강한 추세를 나타내요. 21선은 뭐냐면 자, 5일은 뭐예요? 5일 동안의 평균값이고 21선은 뭡니까? 20일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5일선은 뭡니까? 굉장히 강력한 한방. 21선은 뭐예요? 잔잔하지만 긴 한방.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제가 이 홀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기술이고 이 기술은 뭐에 근거를 둔다? 눌림에 근거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눌림을 견뎌야 된다라고 N자형 패턴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눌림을 견딘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5일선에서 제가 눌림이란 표현을 썼나요? 21선에서 눌림이란 표현을 썼나요? 21선에서 눌림이란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5일선은 뭐예요? 단기간에 빠른 추세. 21선은 뭡니까? 잔잔하게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오르다가 눌림 주고요. 오르다가 눌림을 주고 오르다가 눌림을 주고 오르다가 눌림을 주지만 뭡니까?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자, 내리다가 기술적 반등을 주고요. 내리다가 기술적 반등을 주고 내리다가 기술적 반등을 줍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뭐예요? 이런 눌림 현상. 이게 5일선이에요? 21선이에요? 21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홀딩 전략에서 단타 기술에서의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되시려면 네. 5일선을 잘 보셔야 되고요. 홀딩, 스윙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되시려면 21선을 주안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강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그래서 정리가 되시죠? 21선은 결론적으로 눌림선인데, 이 눌림선은 뭡니까? 더 크게 가기 위한 눌림의 21선이다. 그래서 뭡니까? 21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21선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네. 자, 캔들이 종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21선 이탈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 캔들이 양봉 캔들입니다. 21선 종가상으로 21선 뚫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봉이 중요해요. 그 다음 봉이 전고점을 뚫어도 음봉으로 형성되면 요거는 뭡니까? 홀딩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볼까요? 자, 종가상 양봉이 21선을 뚫었으나 그 다음 봉이 뭐예요? 양봉의 고가를 뚫었지만 음봉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홀딩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 양봉이 21선을 뚫었으나 그 다음 음봉이 뭐예요? 양봉의 고가를 뚫었지만 음봉으로 형성이 됐으면 뭐예요? 이거는 홀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들이 한 두세 개까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기술들만 여러분들이 익히셔도 내가 정말 여기에서 너무 잘 잡았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매도 잡았다고 쳐요. 너무 잘 잡았는데 눌림에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매도 들어갔는데 이 눌림에 익절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거 한 10틱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100틱입니다. 100틱을 갈 수 있는 걸 그 10틱에 청산하셨어요. 손익비 절대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모르셨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아시면 되거든요. 제가 로직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공개 방송도 해드릴게요. 자, 이 자리에서 100명 중에 99명은 청산을 합니다. 익절 청산을 해요. 근데 이거를 배우신 분들은 여기에서 청산 절대 안 합니다. 왜? 더 밑으로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밑으로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바로 차트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떤 기술에 의한 측면, 기술 측면에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걸 일단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측면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기본적인 측면을 아셔야 되느냐. 홀딩 능력은 내가 좋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홀딩 능력입니다. 네. 내가 좋은 자리에 갔을 때의 홀딩 능력은 네. 절대로 신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법의 문제라고 이거를 치부하는 순간 네. 우리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심리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못 고치죠. 그리고 나는 심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법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홀딩 능력은 뭐예요? 기술의 문제다, 기술. 기술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전문 용어로 네. 쫄청을 하셔도 쫄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기술을 배우시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견 선생의 노란톡방에 일단은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전형적인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내일 오전에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개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조금 보고 자리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파운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빨간불을 켜준 상황입니다. 지금 파운드만이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곧바로 꼬리가 긴 이 양봉으로 다시금 또 올라와 주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6,850포인트에서 단번에 16,866포인트까지 치솟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개장 이후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서 2%대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39% 올라가면서 74.23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 계속해서 오늘 고점이죠. 74.23달러를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반등 모멘텀인지 계속해서 마스터니가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개장 이후에 조금 이 23시 22분경에 2,035달러까지 좀 내려와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개장 이후에 다시금 소폭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보합권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에 대표 상품들 흐름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개장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개장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 이후의 흐름 그대로 이어가야 될까요? 자, 일단은 포인트 제가 조금 하나 찍어 드릴 건데요. 네. 866 라인인데 일단은 조금 지나갔고요. 866 라인의 지금 매수 방향 한 자리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요건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고가를 좀 찍었기 때문에 흐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제가 전 종목을 일단은 다 돌려봤거든요. 말씀하시는 동안 전 종목을 일단은 돌려봤는데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꼬리들이 굉장히 길죠. 꼬리들이 굉장히 길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꼬리가 굉장히 길어서 지금 일단 패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패스하시고 그냥 장 대응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마 10분에서 12분 정도는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 겁니다. 여기에서 866 라인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늘은 매매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전 매매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조금 실전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네. 우리가 플러스가 나면은 이제 수익이고 마이너스가 나면 손실이잖아요. 네. 제로는 뭘까요? 제로는 제로. 제로도 내 계좌를 보호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 제로도 플러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제로는 뭡니까? 내가 진입을 안 했다라는 뜻이고 진입을 해도 멘징을 했다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진입을 안 했다. 진입 자리가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기법,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기법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손절과 익절을 딱 거시고 승부를 보시는 게 해외 선물이에요. 이게 아니면 뇌동매매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866 라인에서 위로 쭉 뻗어서 한 50틱이라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계속 여기에서 흔들고 있거든요.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매매는 조금 당분간 한 24시까지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종목 일단 좀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본적 분석 PDP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직후의 나스닥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일단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심장을 가지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방송 안에서 이렇게 다 전략을 챙겨가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여느 때처럼 2번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1월 1일 7시에 선경 마스터님께서 힘찬 출발을 위해서 해외 선물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제학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면 좋으실 만한 그런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1월 1일에 강의를 열어주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일 화요일이니까 네. 내일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10시 10분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일단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도 있고 사실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제가 중국 경제공작 회의를 3년 차입니다. 예, 3년 동안 일단 해드리고 있죠. 그걸 또 일단은 내용 있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내용 다시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1월 1일 날 오전 7시입니다. 새해 정기를 받아서 네.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온라인 강연회 1월 1일 날 일단은 있고요. 2024년 금리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을 제가 일단은 종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례 행사가 지금 되고 있고 작년에 한 2,000명 정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 일단은 시청을 하셨고 올해는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 주말 특강이라는 걸 조금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도 중고등학교 경상계열 지원하는 자녀분들하고도 굉장히 좀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일단 들어오시면 1월 1일 날 온라인 강연에도 여러분들 무료 공개로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은 내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강연에는 1월 1일 오전 7시에 새해 첫날에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찬 강의로 많은 분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는 그런 강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링크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내일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의 링크 그리고 1월 1일에도 링크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일단 기본적 분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죠. 네. 항상 생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해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공개 방송 때 해드릴게요, 여러분. PC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여러분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 급등을 했었죠. 9.1%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거고 사실은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페드에서 물가 지수로 보는 건 PC예요. 근원 PC, 코어 PC입니다. 코어 PC. 코어 PC이고요. 근원 PC이고요. 요게 지금 3.5%. 컨센서스는 지금 3.4%. 0.1이 조금 낮아진다라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페드는 지금 물가를 2.0으로 잡겠다라고 하는데 이 2.0이 CPI인지 PC인지 코어 CPI인지 코어 PC인지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코어 PC입니다. 코어 PC. 이게 지금 3.4%예요. 3.4%.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낮춘다라는 거예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2.4%. 그게 뭡니까? 코어 PC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어 PC가 지금 3.4% 정도 되기 때문에 1.4%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떨어뜨리느냐의 문제거든요. 요거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금리 인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물가를 좀 떨어뜨렸죠.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CPI를 떨어뜨렸든 PC를 떨어뜨렸든 상관없이 떨어뜨렸어요, 금리 인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2.0%로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어떤 지표에서도 2.0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왜 안 하느냐? 왜 금리 동결을 하느냐?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실물 경제하고 어떤 정책하고는 시간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자, 2년 동안 급속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부작용, 시간의 갭 차이로 인한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경기 침체, 실업률의 상승.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의 상승이 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네. 자, 3.4%에서 2.0%까지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3.4에서 2.0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로 가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뭡니까? 3.4에서 2.0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근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금리 인상 다음에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금리 동결입니다. 그리고 그 금리 동결은 뭡니까?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프로세스가 경제학의 프로세스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더 큰 우려가 예상이 된다라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네. 내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부터 들어봤는데요. 준비해 주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성경 마스터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러한 자료와 기법들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강의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위에 뜨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경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역사적인 고점 이 16,767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17,000포인트 도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중인 나스닥인데요.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가 좀 더 강한 상태지만 매수나 매도 예측하는 것보다 분봉을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고 담아봤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봉상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전저점인 62.71달러까지 눌림을 줄 가능성 꼭 챙겨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21선과 5일선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골든크로스와 데지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포지션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12월 말까지는 관망을 하되 다른 상품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우리 성경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단, 유사 수신회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